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란다면 정말 많은 분쟁을 종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지만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는 꽤 많은 전쟁과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하나하나 휴전시키고 평화협상까지 이끈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낸 전쟁이나 분쟁을 좀 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에 취임 이후 캄보디아,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르완다, 민주, 콩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총 5개의 분쟁과 전쟁을 해결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요. 먼저 르완다, 민주, 콩고의 경우에는 민주 콩고에 M23이라는 반군이 있습니다. 이 M23이라는 반군은 르완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르완다는 자국 안보와 콩고 내 투치족 보호를 명분으로 M23과 같은 투치족 반군을 지원하며 콩고 내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콩고 동부에는 금과 다이아몬드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자원이 묻혀 있었는데요. M23 반군이 올해 초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결국에는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데 성공했죠. 또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도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서 분쟁이 촉발했는데요. 이 테러를 일으킨 무장단체가 파키스탄을 지원해받는 무장단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가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막아서기 시작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휴전하게 되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요. 이란 핵개발이 계속되고 조만간 이란의 핵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첩보가 들려오자 이스라엘은 먼저 이란을 공격하는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습을 전개하였고요. 이후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이란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의 중재하에 서로 휴전에 합의하게 되었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중재 이후 자신의 외교적 행보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하면서 자신을 세계 평화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의 결단을 통해 휴전을 끌어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봉합한 이후에는 자신이 없었다면 전면전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 역시 비슷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국경 문제를 두고 양측이 분쟁을 겪고 있다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에 대한 뒷담화를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에게 했다가 공개가 되었고요. 패통탄 총리가 탄핵 심리를 받게 되면서 태국의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캄보디아 군의 지뢰로 인해서 태국군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양측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입하면서 휴전이 되었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잔개주르 회랑을 두고 양측 간의 대립이 컸는데요. 이때 잔개주르 회랑을 미국이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30여 년간의 긴 분쟁의 역사를 종식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분쟁과 전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올해 일어난 건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나는 취임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다며 평화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죠. 진짜 비아냥하는 게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따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으로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캄보디아의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협정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적극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키스탄도 단호한 외교적 개입과 지도력을 인정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전 세계 갈등 종식을 노력했다며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가봉, 모리타니, 세네갈,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치켜세웠죠. 물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역, 안보, 원조 등에서 미국 군사력과 자금 지원이 절실한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에 나섰다는 겁니다.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는 노벨 평화상은 여러 국가가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당장 2018년에 첫 북미 정상회담, 2020
2010년에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연합 간 평화협정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상에 끝내 실패했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모양입니다. 당장 타임지에서는 반복된 노벨상 수상 불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자극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노벨 평화상에 대해 집착하는 배경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한데요. 악시오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을 한 직후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지낸 한 인사도 미국 NBC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오바마는 성공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중재 외교 행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강한 관심과 집착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국제 언론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해왔습니다. 그의 정치 행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며 중재를 시도하고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던 갈등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가 개입한 결과 수십 년 동안 분쟁이 멈추지 않던 전쟁터에 휴전이 선언되고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병력이 철수하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공포 속에서 잠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노벨 평화상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일부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향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수많은 목숨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분쟁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하게 의식하며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든 없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인류 전체가 바라는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구해진 생명과 회복된 일상은 그 어떤 정치적 동기보다도 값진 성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의도보다도 그가 남긴 실제적인 결과와 변화를 더 주목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평화를 중재하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분명 존재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 후 휴전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도 그저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며 당장은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쟁과 분쟁을 종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때로 인물의 의도보다는 결과를 먼저 평가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은 인류사의 평화 장면 속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